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고요. 일단 저는 OT, ICS, 사이버 트렌드 및 유지 케이스, 글로벌로 팔로알토가 OT 쪽 영역에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OT 공격 대상 표면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물론 여기 오신 분 중에 더 잘 연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뭐 가운데 이거 보시는 것은 이제 퍼듐 모델, 뭐 워낙 잘 알려진 모델링입니다. 뭐 기존에 고객이 갖고 계시는 밑에 하단부터 물리적인 OT 자산, 뭐 ICS 자산, IoT 이런 자산 봤을 때 레벨별로 올라가죠. 레벨별로 올라갔을 때 중간에 이제 IDMG 영역을 넘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IT 영역, 뭐 ERP, SAP, 뭐 OEM 각종 클라우드, 요즘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도입도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델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공격 사이버 보안에 이제 좀 봐야 될 공격 벡터가 있는지 부분이 이제 Y축, 지금 보신 빨간색 왼쪽 부분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30분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장표하고 제가 좀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팔로알토라는 회사가 어떤 이런 OT 환경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또는 글로벌 고객 사례가 있는지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장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스킵하면서 이제 요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가운데 하단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OT 보안하면 대부분 폐쇄망인데 이게 도대체 왜 보안이 이슈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뭐 국가 공공망, 뭐 원자력이나 이제 진짜 뭐 크리티컬 레벨 1의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이 아닌 이상은 자 가서 환경을 보시다 보면 이상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IP 통신이 되거나 핑이 되거나, 이 듣보자 VPN 장비가 갑자기 연결되어 있네. 이거 누가 쓰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완전 폐쇄망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사고 터지는 것도 저희가 컨설팅 들어가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끝에서 끝에까지. 끝이라는 표현은 밑에 하단부터 상단까지, 또는 통네트워크, 뭐 통네트워크라는 좀 표현을 쓰지만 VLAN, 원 네트워크에 모든 OT 장비를 갖다 놓고 쓰시는 공장 라인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결코 폐쇄망이니까 안전하다라는 게 적용되는 구간도 있지만 안 되는 구간도 많더라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레슨 런에도 많이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에서 이제 주력하는 메시지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부분에 대한 OT 갖고 계신 또는 운영 중인 현재 네트워크 및 자산을 디스커버리 제대로 파악한 후에 어떤 Y축에 보시는 것처럼 공격 벡터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텍션이 있느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장 자동화, 무인 자동화, 무인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시 이후에는 퇴근해야 되는 이런 또 인간적인 또 HR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들어와야 되는 뭐 VPN이든 뭐 SSL VPN이든 이런 식으로 원격, 또 뭐 RDP, SSH를 열어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접속 운영 업무를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신 트렌드이긴 하지만 국내도 이제 아직 이미 도입한 고객분도 계시고 이제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신사 기준으로 각 전국에 있는 공장 대 공장 연결, 뭐 무인 지역, 산간 지역, 뭐 이런 쪽에 있는데 프라이빗 5G 연결을 많이 해서 하는 또 5 자산 네트워크 보호 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가 글로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는 요 세 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 로케이션과 케이스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로 최신 좀 뒷장에도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 유럽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남아, 아세안,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기준으로 OT, IT 환경이 컨버지 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를 기술자 입장에서는, 실무 입장에서는 뭐 거스르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생산성, C레벨 분들은 이 공장 OT 자산을 투자해서 생산성을 증명시키고 싶은 목표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 SAP ERP를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하시던 게 클라우드로 요즘 많이 올라갈 겁니다. Azure, AWS로 SAP ERP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서플라이 체인,
서드 파티 업체. 이 휴대폰 하나만 해도 각 부품이 각 서드 파티 업체에서 다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ERP 시스템이 다 실시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T, 클라우드, OT 환경이 점점 컨버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로만 구축해 놓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가지고는 송수시되는 이러한 트래픽 흐름에 대한 감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몇 달 전에 침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트래킹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OT와 IT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트렌드가 점점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전목 플러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하고 표준 준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 표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 물론 공고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국가에서 나온 게 있지만 글로벌하게 표준 준수 가이드로 나오는 것은 미국 국가표준연구소의 NIST에서 말하는 800.53 Y축에 있습니다. 왼쪽에 Y축에 OT 쪽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많이 이제 주장되거나 이제 준수해야 되는 영역으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IEC 62444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글로벌 각 OT 공장 각종 라인업 고객분들께서는 이 표준 준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트렌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는 오른쪽 하단처럼 NIST의 800 규약하고 IEC 62443 규약에 맞춰서 솔루션 라인업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팀은 제일 늘 이건 뭐 글로벌 고객, 모든 고객, 그 다음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 도대체 우리 OT 네트워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PLC 뭘 쓰는지, 지멘스 거 쓰는지, 모든 버스로 국산 장비를 쓰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오른쪽 맨이고요. 결국 우리가 쓰는 OT 자산이 뭔지를 눈으로 보여달라. 분석해서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효율적 세그먼테이션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도 큰 중공업을 가봐도 공장 라인업이 원 분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PLC 공장 라인 장비, 저 MEC 장비, HMI 장비 전부 다 한 곳에 다 모아놓는데 이것은 곧 한 곳만 뚫리면 모든 게 이제 뚫리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세분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위협 트래픽을 감지할 수 있는 트렌드, 그다음에 오른쪽 위처럼 원격 운영. 불편해요. 6시 이후에 저 퇴근하니까 집에서 접속할게요. 물론 공장 라인까지 이렇게 열어주는 곳은 없지만 만에 하나 뭐 서드파티 업체나 파트너 업체가 실수로 VPN 하나만 잠깐 열어놔도 다 디스커버리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격 운영.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5G가 이제 도입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5G긴 하지만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뭐가 송수신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보안,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포스처 태세. 그 다음에 하단처럼 OT 운영이나 굉장히 OT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환 배치, 직원들이 전환 배치되다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운영되어던 OT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성이 가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사이버 보안 악성 코드 행위들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조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는 뭐 간단한 회사 광고 같긴 하지만 포레스트 웨이브라고 해서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겁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인데요. 1위 중에 OT 쪽 보안 영역은 그동안에 한국에 많이 좀 광고나 스토리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에도 계속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 쪽이 리더 그룹인데 전 세계의 판매율, 그 다음에 고객 인지도, 그 다음에 솔루션이 비전에 맞게 제대로 개발되어 있느냐, 안정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팔로알토가 시스코 뭐 각종 벤더를 맞춰서 이제 리더 그룹에 계속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형태고요. 나중에 배포 자료에 URL이나 QR 코드를 사진을 찍으시면 이 풀 리포트들은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팔로알토가 그냥 뭐 OT 보안 새로 진출한 뭐 신생 벤더냐? 팔로알토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팔로알토를 처음 들어본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로알토가 10년 넘게 만든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의료 IT 부분, 그 다음에 산업 OT 부분, 여기 보시면 뭐 나이키, 3M, 뭐 각종 잘 아시는 유명 밴드, 유명 글로벌 최대 고객분들 계시죠? 보시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IoT, 뭐 첨단 기술 쪽에 델, 저희 스플러그 잘 보시는 계시지만 스플러그조차도 저희 쪽 IoT의 보안 이쪽 부분은 팔로알토 같이 있고, 뭐 잘 아시는 모더나, 저희 뭐 백신 이쪽 개발 회사도 이런 유명한 딜로이트 컨설팅, 맥킨지, 각종 최신 테슬라도 포함해서 각종 글로벌 최대 규모의 고객과 조직, 그 다음에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 다음에 호주 정부, 아세안 쪽,
그다음에 일본, 유럽 쪽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OT와 IoT 보안을 위해서 팔로알토 많이, 물론 여러 다른 벤더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시지만 팔로알토가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는 이제 레퍼런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이제 스토리 중에 OT 네트워크 및 자산 보호라는 내용으로 한번 잠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서 다이아그램 아까 퍼즐 모델에서 보셨듯이 레벨 하단부터 상단까지의 중간 빨간색 부분에 팔로알토 장비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들어갔을 때 이 윗단에서 하단까지 맨 위에 보시면 클라우드까지 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하단까지 송수신되는 데는 트래픽 플러스 하단에 있는 OT 자산이 어떻게 트랙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 그 다음에 상단 IT와 하단 OT, 그 다음에 중간에 IT와 OT를 세그먼테이션하는 IDMG 구간에 어떻게 경계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다중 레벨을 지원하는 보안 인스펙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OT 어셋 장비들이 다 OS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리눅스든 뭐 윈도우즈 XP든 윈도우즈 C 버전이든 이러한 OS나 그 상단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취약점 있는 소스, 오픈 소스 가지고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레벨로 동시 검색, 디스커버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건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 플랫폼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가시성을 먼저 고객분한테 제공해주는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자, 왜냐하면 OT 자산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MS, HMI 이런 내용들이 자동 디스커버리가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산화된 장비들은 별도 디스커버리, 커스터마이션이 돼야 되는 이제 선행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OT 장비 분류별 HMI는 HMI대로, PLC, PLC대로, 다른 MEC 장비는 MEC대로 VLAN이나 로지컬,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한 세분화, 권한 억세스에 대한 이제 제어, 컨트롤 부분을 하는 프락시 기능을 같이 하고요. 지속적인 이제 모니터링하고 사전 보안 검사라는 것은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VPN 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 계속 검사해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처럼 그냥 알람 띄워주면 뭐하냐 이거죠. 저희는 9시 출근해서 6시에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24시간 기계처럼 일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걸 위한 자동화, 자동 조치 또는 알람 통보 이런 국가 기관망에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자동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API를 통해서 풀셋으로 플랫폼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로알토가 뭐 이런 장비가 OT 환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뭐냐면 OT 장비하고 IoT 장비 모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송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해야 되는 통수신 패킷이 왔다 갔다 송수신 될 때 실제 요 코맨드 그 OT 장비나 IoT 장비를 제어하는 명령어가 내려가는 레지스트 값들은 대부분 패킷의 페이로드 이 분홍색 부분에 있습니다. 분홍색 부분에 장착돼서 패킷이 디바이스 간에 송수신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10년, 20년 넘게 구축 또는 뭐 여기도 써놨지만 데이터 다이오드, 뭐 온방향 장비들도 많이 지금 도입하시죠. 데이터 다이오드, 뭐 우리 방화벽이면 충분해, 뭐 이런 보안 장비면 충분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페이로드를 보는 장비들은 되게 극히 드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 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세일즈 분들은 약간 브로커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고객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세요.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시면 이 데이터 페이로드가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패킷 페이로드를 분석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OT 보안 장비로 도입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비행기를 해보시면 대부분 패킷의 요 헤더 부분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데이터 다이오드라는 제품도 보시면 대부분 세그먼트, TCP 세그먼트 정보들까지만 봐요. 헤더 부분들만 보기 때문에 막거나 열 수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 페이로드 안쪽에 이상한 OT 코맨드 명령어가 내려오는지, 랜섬웨어 EXE 파일이 내려오는지 나가는지, C2 본넷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보려면 이 데이터 페이로드를 볼 수 있는 풀 인스펙션 장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 두 개 간의 갭은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도입해서 보안사가 터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보안을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팔로알토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고객이 채택해 주시는 이유는 팔로알토 장비가 이 풀 패킷 페이로드를 보게 완전 엔진 자체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포트폴리오로 이제 OT 고객한테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회사 돌아가셔서 우리 OT 쪽에 도입하려는 장비가 페이로드를 보나 안 보나를 좀 물어만 보셔도 제대로 된 도입 효과 ROI를 기대치만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벌추얼 패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OT 자산이 24시간 구동되는 이제 서비스망의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패치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줄일게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T 장비 공장 라인을 계속 24시간 돌리면서 뭐 PLC나 특정 OT 자산 장비가 취약점 있는 vulnerability가 발견됐다고 제조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 공장 라인을 스탑하지 않고 앞쪽에 이런 장비, OT 보안 장비를 줘서 그 취약점을 노리는 패킷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로드가 들어올 때 막아주는 기능, 벌추얼 패치를 지원하나요가 또 하나의 평가 항목이라고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추얼 패치 지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OT 보안 장비가 비시빌리티 분석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미러링 구간으로 많이 붙입니다. 장비를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니까 조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벌처 패치를 지원하느냐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를 좀 이제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관전 포인트는 대부분 이 지금은 제가 팔로알토의 OT 쪽 영역으로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 랩탑에서 대부분 SSL VPN이나 VPN 에이전트를 키십니다. 접속하시려고. 하지만 최신 OT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면 VPN도 취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VPN 말고 브라우저, 시큐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ID 신원 인증, 권한 관리를 다 한 후에 그 OT 쪽을 열어주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사시라는 이제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제 아이디 가지고 신원 인증을 통해서 OT 쪽 지금 콘솔, 점프 서버 또는 뭐 히스토리안 서버 쪽 붙는 겁니다. 붙어서 이런 식의 잠시만요. 그렇죠. 제가 라이브 되면 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T, 제가 이 회사의 OT 자산의 이제 IT와 OT의 관리자라고 보면은 제가 보유한 OT 자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 디바이스가 뭔지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동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서 24시간 내내 새로 네트워크가 추가되거나 이런 내용들, OT 자산 기기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리해서 계속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뭐 특정 업체 거를 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멘스 HMI 장비 뭐 보도록 하죠. HMI 장비가 어느 서브넷에 들어가 있고 어느 트래픽, 어떤 비헤이비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형태들을 계속 실시간 다이나믹으로 계속 분석해 준다. 그래서 지멘스 HMI는 어디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인터넷으로 나가는지 지금 보시면 인터넷으로 안 나가죠. 트래픽이 빨간색의 트래픽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또는 이런 뭐 서드파티 업체하고 익스터널 하든가 아니면 그 워크스테이션 HMI를 조종하는 원격 워크스테이션하고 트래픽이 있거나 이런 식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엘러트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OT 어셋이 제조사가 말하는 취약점이 있다라고 또는 언노운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 계속 실시간 액티베이션 합니다. 디스커버리하고 알람화 시킵니다. 여기 것처럼 비정상 코맨드가 날라갔어요. 손수시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알람 내요. 그 다음에 취약점, 자산 장비 자체의 OS가 취약점이 있다 없다를 실시간 계속 해줍니다. 이것은 제조사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따르면 제조사가 취약점이 있으면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서트 팀이나 CVDB에 올려주시면 또는 제조사 저희 팔로알토와 같은 파트너십이 되어 있으면 CV를 올려서 해당 CV가 적용되는 영향받는 OT 자산 장비를 이렇게 추적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OT, IT 관리자라고 봤을 때 우리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서브넷이 나눠져 있고 어떤 네트워크로 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네트워크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그 서브넷인지를 계속 실시간 트래킹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징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EC 규약에 맞게 트래픽 흐름도 보여주지만 간단하게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데모를 보여드리자면 퍼즈 모델에 맞게 OT 장비 간 또는 IT 장비 간에 어떤 통신 트래픽이 송수신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OT,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비가 어느 구간, 어느 IP를 통해서 송수신되는지를 난 알고 싶다라는 거 했을 때의 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드릴다운 하면서 해당하는 포인트별로 계속 드릴다운 해줍니다. 이 상단에 이게 계속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봐주시면 되면 얘가 죽은 건지 계속 프로세싱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실시간 패킷, 페이로드 검사하면서 어느 장비가 어느 장비하고 어느 퍼즐 모델 레벨 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가시성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관리 잘 알고 있는 관리자라면 이 장비는 이 레벨 2에 있는 장비는 절대 IT 자산하고 연동되는 트래픽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IT 자산하고 트래픽이 뭔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 드릴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계속 드릴다운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알라트, 내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OT 자산 중에 어느 장비들이 지금 긴급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계속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간에 보신 것처럼 알러트가 떴습니다. 그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라고 이제 AI가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랬을 때 락웰, 이게 좀 특정 업체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락웰 PLC가 이상한 코맨드를 날리고 있다라는 경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사전 폴리시나 이메일로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락웰 PLC가 어느 IP로 트래픽 포트 번호 이걸 가지고 지금 트래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라벨 PLC는 이러한 실장 모델을 갖고 있고 어느 인벤토리 정보죠. 어느 펌웨어 OS 버전을 갖고 있고 인베디드죠. 이 경우에는 어느 모델, 제조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모델, 어셋 태그, PLC 장비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OT, IT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시성 확보에 확실히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LC가 소프트웨어 행동을 하는지 내부 커넥션을 연결하려고 하는 건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또 별도 하는 건지 페이로드가 이상 페이로드가 들어가는 건지 인터넷으로 연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위험도 포인트도 자동 분석이 들어가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PLC 절대 인터넷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면 이러한 동작을 하면 안 되는 데 대해서 이제 근거 데이터 좀 더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IT 장비다 보니까 OS가 다 있습니다. 그게 리눅스든 어떤 소규모 인베디드 OS를 자체 개발하셨든 이런 OS들은 오픈 소스라 보니까 소프트웨어 보드니까 아무래도 취약점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 트래픽 어느 쪽으로 하이스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추적합니다. 이런 빨간색 부분은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취약점이 있는 걸 악용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 겸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취약점, 그 다음에 얻은 비헤이비어 분석을 통해서 제가 OT, IT 자산 관리자라면 누가 이상한 짓 하는지, 누가 취약점 갖고 있는 OS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기존에는 또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다 엑셀 파일, 파트너사 전화해서 이거 OS 뭐예요, 왜 이런 거 미리 조사 안 했어요. 이런 매뉴얼적인 방식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지는 시대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시간 관계상 일단 원격 접속.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스토리 라인 중에 핵심은 뭐냐면 OT 환경이다 보니까 원격으로 접속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격 지금 여기 서울에 계시지만 갑자기 부산 공장 1번 공장에 3번 셀에 4번 PC를 갑자기 접속해야 된다. 물론 안 되죠. 그렇게 국내는 아직 허용한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가끔 사설 엔터프라이즈 좀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VPN을 열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SSL VPN 장비를 도입하셔서 중간 장비를 연결하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해커들도 사이버 공격하는 아이들도 다 그걸 알아요. 요 고객이 VPN 서비스를 열어놨는지 안 열었는지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툴이 GPT 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 어느 툴을 쓸까요? SSL VPN 장비는 어디 거 쓸까요? 그래서 원격 접속은 필요한데 문제는 단순 VPN 장비 도입했다가는 저희가 기사에서 보는 오픈소스 SSL 가지고 개발한 VPN 장비 보안사가 터지다.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VPN 원격 접속 관리 중요성은 뭐냐면
저희도 잘 알지만 해커가 더 잘합니다. 이런 자동화 툴이 있어요. 뭐 이건 잘 아시는 분은 오픈소스인 쇼단입니다. 쇼단도 SSL VPN 열려있는 거 찾아줘라고 쭉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다 디스커버리 잘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자분께서 알게 모르게 잘못 VPN을 열어주셨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열려있네.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치고 들어올 때 취약점이나 최신 패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1년이나 2년 좀만 늦게 패치를 안 해주셔도 해커들이 더 잘합니다. 어느 CV가 있으니까 이 VPN 장비는 이걸로 해킹해서 치고 들어가야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VPN을 쓰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을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큐어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락빗, 최근에 락빗 감염된 국내 고객들도 꽤 계십니다. 많으신데 락빗이라는 랜섬웨어도 맨 처음에 하는 것은 RDP나 SSH나 VPN이 이 고객이 쓰시나 안 쓰시나 디스커버리부터 먼저 합니다. 정찰이죠, 정찰 단계에서. 그래서 이것은 워낙 방법론이 많이 있고 이미 툴이 있고 했기 때문에 단순 VPN 장비를 도입하시면 100방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이제 VPN 장비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좀 전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도 시큐어 브라우저긴 하지만 SSL VPN 없이도 이런 식으로 제 신원 인증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시큐어 브라우저라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접속 제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SSL VPN은 열어주시고 세팅을 해주기 시작하시면 통으로 열립니다. 통으로 열린다는 얘기는 대부분 여기 ACL로 네트워크별로 제어하시거든요. 뭐 무슨 10.10.10점을 접속하게 하고 10.20을 접속 못하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VPN을 적용하는 상품들이나 제품들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인증 2팩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를 검사 중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실 때 가격이 싼 것들은 대부분 윗밖에 지원 안 합니다. 여기에 좀 속지 마시고 좀 긴밀하게 좀 봐주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스피드업을 내면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DP, VNC, 벌추얼 네트워크이죠. SSH 등을 자산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들을 OT 글로벌 고객들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시큐어 레이어, 제로 트러스트가 들어간 장비들로 이제 이 중간 레이어를 채우고 있어요. 하단은 OT 영역이고 위쪽은 클라우드, 이제 원격 관리자, 이제 계약직 또는 서드 파티 파트너 업체들이 들어올 때 이런 내용들을 검사해주는 기능을 꼭 도입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자, 5 자산. 점점 OT 기업 고객분들이 4G, LTE, 물론 해외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은 5G를 많이 하시죠. 통신사업자분들이 프라이빗 5G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영역별로 원격지이기 때문에 5G를 통한 OT 도입 연결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산업군별로 도입 분포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프라이빗 5G도 어차피 커넥션이 연결이 열리기 때문에 기존의 OT에 연결되지 않았던 커넥션이 열리는 겁니다. 항상 인터넷이 열리는 문제죠. 물론 ACL이나 각종 보안 장치를 했다고 하지만 꼭 컨텐츠 보안, 랜섬웨어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로드에 있습니다. 패킷 페이로드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장비는 헤더들만 보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회사에 가셔서 기획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이제 솔루션 플랫폼을 이제 설계하실 때 꼭 이런 부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T, 5G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이걸 우리가 페이로드까지 보느냐 또는 이런 뭐 물론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에는 IM이나 이런 게 다 할당은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고객은 이 IP, 이 IMEI만 쓰라고 할당은 되어 있지만 IP 자체가 통신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데모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배포 자료로 이제 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배포 자료 PDF를 보시면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서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세션을 요약하자면 30분 짧은 시간에서 좀 빨리 진행이 됐긴 했지만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OT, IoT 보안 태세에 대한 보안 진단 컨설팅을 하는 해외 벤더가 국내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팔로알토가 현재는 유일합니다. SPA라고 해서 진단 컨설팅, 그 다음에 OT, IoT 전문가, 저희 팔로알토 전문가가 계속 글로벌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안 1은 뭐냐면 이거 무료입니다. 별도 돈을 저희한테 주실 필요가 없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OT, IoT에 한정된 Security Posture Assessment입니다. SPA 그 줄임말해서 시큐리티 대비 태세가 제대로 되셨는지를 미국 NIST CSF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기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쫙 분석을 해드립니다. 물론 서베이의 1차 간단한 하루 정도의 이제 미팅만 있으면 이 정보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OT, IoT 보안을 좀 잘 해놨나? 라는 걸 좀 궁금해하실 때 돈 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입장에서 SPA 컨설팅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제안2는 이 친구들이 글로벌 저희 고객들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요번에 한국은 11월 18일부터 22일 날 이제 들어오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팔로알토가 왜 쓰였는지, 그 다음에 같은 동종업계의 저 고객은 왜 굳이 팔로알토 썼느냐, 이런 Q&A를 하실 수 있는 세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기술상, 뭐 제품 문의 또는 다른 고객, 다른 나라의 고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례들을 좀 궁금해하실 때 요 두 명들을 좀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OT, IT가 점점 결합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OT는 폐쇄망이니까 안전해. 이게 물론 맞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점점 클라우드가 들어오고 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SAP, ERP,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5G, 프라이빗 5G가 연결이 되면서 기존 OT에 연결되지 않던 영역들이 막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은 도대체 무슨 트래픽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순히 원격 접속이나 트래픽 분석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봤으면 OT 어셋에서 취약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저 위쪽에 있는 다른 그 해커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 장비들이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제 확인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OT 폐쇄망은 열릴 것이다. IT가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셔도 곧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고객사를 돌아다녀 보니까 폐쇄망이라고 하시지만 알고 보니까 다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내 환경이 지금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이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좀 이제 가시적으로 그 표준에 근거해서 좀 가시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시 부스에 이 폼을 그냥 간단히 클릭 해주시면 저희가 뭐 찾아뵙거나 원격 회의로 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찾아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해 주신다면 좋은 팔로알토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밴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준호 부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잠시 다음 발표 전에 노트북 교체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